네. 안녕하세요. 학계의 신 이환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2027 학년도 바로 이제 처음 인제 국어 지식 문학 지식 구조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27 학년도 쌤의 강의의 인제 형태는 먼저 나중에 인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렇잖아. 바로 일반적으로 문제풀이 그다음 키워드 지식 구조 요렇게 인제 돼 있습니다. 지금 인제 일요일 날 하는 이 지식 구조는 일종의 가장 기본적인 강의다. 기초 강의다. 그러니까 인제 초수생이나 N수생이나 내가 기본 지식을 좀 정교할 때 필요하다. 그다음에 인제 토요일 날 하는 키워드 강의는 오늘 한 공부를 뭐 한다? 요약 정리해서 실제 문제화해 보는 거. 문제풀이가 아니고 문제화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금요일 날 하는 문제풀이 강의는 완전히 문제로 그게 인제 우리가 7-8월 달에 문제풀이 진도별 문제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은 자기의 학습 내용하고 그렇죠. 지식하고 단계하고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일요일은 선생님이 같이 묶어서 강의를 하고 문제풀이는 아직까지 1월 달부터는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또 이제 연수생들은 "이론 강의가 시간 낭비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강좌를 개설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제 선택적으로 우리가 보고 문학은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많은 문 인제 아마 여러분이 인제 임용해서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인제 과목이 문학입니다. 그죠? 해도 점수는 잘 나오지 않고 시간은 많이 뺏기고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야기했죠. 나중에 문법할 때도 하겠지만은 임용에서 떨어지는 필수 조건은 문법입니다. 문법을 못하면 100% 떨어집니다. 100% 떨어져요. 대신 문법을 만점 맞았다. 100%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법은 임용의 필수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합격생들의 거의 많아 90% 이상은 거의 문법이 만점입니다. 상위 점수에. 그러니까 문법은 합격권에서는 변별력이 없다. 그러면 떨어지는 데는 문법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문법 못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문법은 국어의 가장 기본, 국어는 모든 과목의 기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한국 살려면은 기본 뭐는 문법이 기본적으로 특히 국어 선생이니까 기본 문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뭐다? 뭐 요령이 필요 없어요. 들고 외우면 됩니다. 뭐 거기는 뭐 교수 방법 이런 거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렵고 무조건 들고 외우면 됩니다. 대신 외우는 방법만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뭐가 중요하다? 외우는데 중요도 평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법 강의할 때도 한번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뭐다? 뭐를 잘 알아야 돼? 특성을 잘 알아야 돼. 결을 잘 알아야 돼. 문법 우리나라 국어는 형태상 어디에 속합니까? 형태상. 생각나? 잘 모르죠. 여러분 기본인데 우리는 뭐하나 개통상 어디에 속하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국어의 성격. 개통상 알타이어 계통이다. 형태상은 뭐야? 교차가, 교차가. 그지? 우리는 전 세계 언어는 형태상으로는 3 개밖에 없잖아요. 굴조로, 교차고, 고리보. 배웠지 그지? 국어할 때.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게 아까 여러분한테 일본이 그걸 한 이유가 전문가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 많이 안 나와. 그럼 공무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임용에는 안 나와요. 알겠죠? 근데 그걸 알아야 공부가 쉽다는 겁니다. 기본을 모르면은 아까 지식을 모르면 지식은 시험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나머지 기능 실제를 위해서는 가장 필수한 거다. 그럼 교차어의 특성을 모르면은 그러면 교차어니까 뭐가 붙어서 우리 국어가 돼? 교차어 붙는 건 뭐야? 단어는 어근은 뭐가 짝이야? 뭐가 붙어야 돼? 접서. 체어는 뭐가 붙어야 돼? 조사. 어간은 뭐가 붙어야 돼? 어미. 그럼 앞에 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변하는 건 뭐야? 접사, 조사, 어미. 그러면 문법은 이 세 개를 달인이 안 되면은 다 틀립니다. 그럼 문법은 뭐부터 해야 돼? 접사, 조사, 어미가 달통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응? 그렇잖아. 그걸 달통해야 돼요. 달통해야 돼.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복잡한 게 어미입니다. 어미. 종류도 많고. 그치? 그러면 인제 그 형태가 달라지면은 기능과 의미가 달라진다. 그게 전부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걸 성격을 문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죠. 몰랐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들고 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그런 포스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그걸 인제 여러분이 이야기한 게 문학도 뭐 한다. 여러분이 제일 범하기 쉬운 게 뭐냐? 그냥 작품부터 들이합니다. 필패입니다. 필패, 필패. 또 뭐야? 현대시부터 합니다. 그거는 왕창 집구석 망하는 꼴입니다. 그러면은 뭐다? 문학은 뭐부터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산문이 제일 쉬워요. 알겠죠? 산문이. 그러면은 1 순위가 뭐다? 우리는 고전 산문, 고전 운문, 현대 산문, 현대시. 그러니까 현대시는 제일 나중에 하는 겁니다. 제일 나중에. 근데 여러분 공부하면 1월 달부터 제일 많이 하는 게 현대시입니다. 현대시 백품 분석 뭐 스타디 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그러면은 하라 그러세요. 알겠죠? "야 그 시 중요하더라. 100 편, 200편 해야 돼. 300편 해야 돼." 이래가 폭삭 망하게. 남의 고통은 나의 행복이잖아. 그지? 뭐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그럼 걔 보고 하라 그래 자꾸. "어 맞아, 맞아. 작품 많이 하려 돼." 이러면서 자꾸 부추겨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하나 시간 다 낭비하게. 어? 이런 정보 가르쳐 주지 말고.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만 합격하면 되니까. 뭐 내가 뭐 그렇잖아. 박애주 예수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까지 합격시켜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제일 나중에 하는 겁니다. 시는 제일 나중. 제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는 열불나게 해도 다 틀립니다. 여간한 달인이 아닌 이상은 시가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고런 걸 인제 선생님이 인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런 문학은 책이 굉장히 많죠.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작품책이 이 작품책이 선생님이 4 권입니다. 4 권. 그러니까 여기는 인제 고전시가 인제 고전시가는 인제 이거는 기존의 거는 인제 아니 이거는 거의 뭐 개편이 돼 있습니다. 새로운 걸 작품 분석을 완전히 해가 새로운 작품들. 이거는 인제 기존의 책을 가진 사람 써도 좋고 알겠죠? 현대 소설, 고전 산문 뭐 현대 그렇잖아. 현대시 이런 거는 그대로 써도 좋고 그다음에 뭐 하나 이거는 꼭 구입을 하세요. 처음 하는 사람은 근데 해법 쓰면 좋다. 해법 쓰세요. 쓰는데 인제 뭐야 자기가 대학생이야? 대학 대입하는 거야? 그 해법책은 대입용입니다. 알겠죠? 그 대입용으로 선생을 하겠다? 웃기죠.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뭐가 안 맞아? 목적이 안 맞는 겁니다. 목적이 안 맞으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해, 방법, 속도, 결과가 달라져요. 그럼 다시 인제 대학생 갈 거야? 근데 그거는 뭐가 되겠어요? 해법책은 고등학생에 맞춰 놨으니까 이해는 쉬워요. 그렇잖아요. 쉬운 말로 해 놨으니까. 여러분 유치원 책 보면 초등학생 책 보면 쉽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책은 같은 문학 작품이지만은 임용에 맞게끔 재구성을 해 놨단 말이에요. 재구성이 중요합니다. 재구성.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재구성할 능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뭐하다? 이걸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이거는 여러분이 학교 나중에 근무할 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가르쳐야 되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책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쌤이 인제 인강 듣고 있는데 계시는 분은 쌤 강의의 특징이 보면은 초수하고 많아. 나이 든 사람이 많습니다. 음. 그게 인제 왜냐 초수들은 처음에 인제 그 있잖아. 합격자가 많고 친구 추천해서 오고 나이 든 사람은 여러 개 다른 거 들어보고 난 다음에 강의를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경험이 많이 비교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누가 작고 잘 가르치고 뭐 그러니까 또 학교 가르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인제 그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이게 진짜 오리지널이라는 걸 인제 아니까. 그래서 그분이 인제 이런 문학 공부를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자기가 지금 고등학교 가르치는데 자기가 문학을 가르칠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그런 강의를 듣고 지금 뭐 합격생 중에 지금 대부분이 뭐야 학교 가서 탑이 되는 애들은 뭐 하나 제일 먹히기 좋은 게 뭐냐면 문학입니다. 문학만 잘 가르치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또 어필이 되기 어렵죠. 그래서 요걸 보고 대신 또 인제 나중에 현대시를 하는데 현대시는 여기 이 책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면 현대시는 이 책에는 뭐다 개론 설명만 돼 있고
이게 인제 지적 소유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인제 현대시하고 인제 그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은 일부분만 발췌하니까 지적 소유권이 크게 안 걸려요. 일부분만. 소설 전편이 실리지 않으니까. 근데 현대시는 전문이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옛날 선생님 된통 그걸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것만 빼서 현대시 작품집이라고 묶여 있죠. 그죠? 작품집이라고. 그걸 인제 선생님이 거기 새롭게 한 때는 새로운 작품을 굉장히 많이 수록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분석집입니다. 그건 나중에 인제 띄워서 보면 현대시 할 때 그는 3-4월 달에 가서 인제 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인제 보고 그다음에 인제 오늘 주 인제 책이 요겁니다. 그렇잖아. 요게 인제 여러분 뭐다? 4 권의 책이 요약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렇죠. 요걸 인제 또 뭐다? 활동 중심으로 해 놓은 책이 키워드 노트입니다. 그러면 요거 인제 요런 3 권을 묶어 놓은 게 키워드입니다. 그 키워드 안에 인제 뭐예요? 문학, 국교, 문법이 묶여 있고.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 4 권의 책을 영역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인제 교육 이론하고 바로 4 권하고 5 권을 묶어 놓은 게 요겁니다. 5 권을 묶어 놓은 물론 여기에도 그게 실려 있어요. 근데 5 권을 요약되어 있는 게 요거다. 그럼 요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장르 구성주의는 뭐를 익히라 그랬어요? 아까도 했지만은 뭐다? 담화 관습이죠. 이게 담화 관습을 익히는 겁니다. 작품을 익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담화 관습을 알아야 됩니다. 요걸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하면 자꾸 여러분 작품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담화 관습을 익히세요. 알겠죠? 여러분 전문가니까 이론의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는 문학과 뭐 하는 거야? 문법은 이렇게 기출책이 있습니다. 기출책이 연도별로. 이 기출은 여러분 7-8월 달에 할 겁니다. 근데 왜 인제 여러분한테 이걸 보내냐 하면은 여러분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나온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을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 기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눈으로 확인 풀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눈으로 확인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미리 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들은 그렇죠. 이 책 이거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야? 공략지책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달까지 그지 12월 달 2 차까지 이게 가는 겁니다. 이게 필수 교재들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죠. 항상 뭐하나 문제를 풀든 이론 공부를 하든 기출, 이론, 개론서 이런 거는 꼭 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뭐야 책을 관련되는 책을 다 펼쳐 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증권 시장 보면 모니터 여러 많죠. 그죠? 그것처럼 쭉 펼쳐 놓고 언제든지 확인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여기 인제 전자점 쭉 띄워 놓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눈으로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머리를 믿지 마세요. 알겠죠? 자기 머리는 이거는 사기성이 농후해 가지고 머리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활자화된 것만 믿으세요. 활자화된 것만 확인하란 말이에요 계속. 알고 있어도 확인을 하라. 확인사살. 확인사살. 알겠죠? 1월 달, 6월 달부터는 계속 책을 보면서 알고 있는 걸 내가 외운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면서 자꾸 고정을 시켜 나가라는 겁니다. 요걸 인제 우리는 볼 겁니다. 그래서 인제 여러분 활동지를 여러분 줄 건데 요걸 보고 인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고걸 여러분이 인제 우리가 봅시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제 이 자료를 좀 많이 줬죠. 첫 시간이니까 좀 많습니다. 첫 번째 가 바로 뭐가 됩니까? OT가 되겠죠. 문학 인제 OT가 인제 요게 됩니다. 문학 OT 요 자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문학의 인제 요게 인제 지식 구조하고 그다음 요게 인제 오늘 인제 공부하는 뭐가 됩니까? 문학 교육론입니다. 알겠죠? 문학 교육론과 그다음에 성취 기준. 그다음에 이제 요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 시간에 인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작품 분석 여기 들어갑니다. 요 책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문학은 3 시간 동안 인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앞에 인제 국교로는 2 시간을 하고 이론 1 시간, 작품 분석 2 시간 이렇게 인제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기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해 오느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인제 활동지를 이렇게 줬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작품을 줬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한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인제 여러분 처음 볼 거예요, 이 동시보가. 이거는 아마 선생님이 인제 많이 인제 공략법으로 만들어 놓은 도형입니다. 구조화시킨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 인제 보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자기화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뺏겨도 좋고 알겠죠? 그다음에 자기가 뭐하나 배경 지식에 알고 있는 걸 그냥 뭐하나 써도 좋고 그러면 뭐다 빨리 쓰기처럼 모르는 거 안 써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미리 뭐라 예습을 한번 하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 공부는 문학은 한 작품이 나오지만은 민요 같은 거는 한 개가 나오질 않고 이렇게 뭐다 상호 텍스트로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인제 우리가 작품 분석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한 걸 체킹을 할 거예요.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연습을 그러면 이 내용들은 복사를 해서 여러분이 처음에 연습을 하는 활동지로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뭐 하는 요약집으로 정리를 해서 하도 써도 좋고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한 걸 뭐 하라? 자료철로 인제 파일을 인제 여러분 과목별로 파일을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은 뭘 하면 된다. 오늘 뭘 줬으니까 요걸 줬으니까 요것을 제일 앞장에 붙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렇게 1 번 그러면 인제 앞에 목차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1 차 1 주차 그지? 요렇게 인제 쭉 앞에 목차지를 만들어 가지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인제 뻥 뚫으면 되니까 그죠? 자료를 주니까.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요걸 인제 분석을 해 오고 그다음에 요게 뭐냐면은 인제 뭐가 됩니까? 요 내용을 지금 정리한 게 요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우리는 여러분 기출을 이렇게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보고 싶다는 거를 아까처럼 연도가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기출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안 풀어도 좋습니다. 알겠죠? 눈으로 확인하라 이 말이야. 진짜 어떤 요소인지.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바로 뭐예요? 인제 다음 주에 할 게 여기서 요게 인제 뭐가 됩니까? 이 책에 있는 키워드들을 나름대로 여기서 이게 인제 쉽게 말하면 요 안에 들어갈 게 뭐가 들어가는 거야? 담화관습이 들어가는 겁니다. 담화관습. 알겠죠? 담화관습. 그러면 이 담화관습이 뭐로 돼 있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문학은 여러분 뭐다? 기본적으로 교육론에 보면은 문학의 본질에서 보면은 문학은 뭐로 구성돼 있다? 응?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짜임새다.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문학은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형식은 표현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뭐다? 아까 교육론에도 국교론에도 대상이 나오면은 개념, 특징, 유형, 예문 이렇게 하죠. 그게 제일 잘 갖추는 게 문법이에요. 문법은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국교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학은 뭐로 인제 이 개론 담화관습을 익히느냐 하면은 뭐다? 여기서 익힐 때는 내용을 제일 뒤에 두세요. 그러면 담화관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로 돼 있어요? 담화관습은 스키마죠. 그러면 스키마는 뭐로 돼 있다? 내용 스키마가 있고 형식 스키마가 있죠. 그럼 담화관습은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 형식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형식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죠. 자 예를 듭시다. 고대 가요 하면 형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시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한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는 여러분 뭐야? 몇 행으로 되어 있어요? 4행. 절구 형식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즉 구비전성되다가 한역돼 있다. 한역가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보세요. 향가이라면 형식이 뭐예요? 4 구체, 8 구체, 10 구체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4 구체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민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민요조가 바로 뭐예요? 반복된 게 8 구체다. 그러면 고유한 형식은 몇 구체다? 10 구체는 몇 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 3 단 구성 기서결로 되어 있다. 그것이 시조로 같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머리에 떠올려야 됩니다. 그 형식을 먼저 알아야 돼요. 형식. 만약 고려가요다 형식 같으면 뭐야? 세 가지 요소 있잖아요. 뭐예요? 분장체. 맞죠? 그죠? 분장체. 분장으로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삼원보다 이 말이야. 그다음 뭐야? 후렴구다 이 말이야. 그 형식입니다. 자 경기체가 같으면 뭐야? 자 여러분 백인지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얼마나 담화관습을 외우고 있냐 이 말이야. 경기체가는 뭐야? 전대절, 후소절로 돼 있다. 맞아요?
전대전은 몇 원보? 3 원보. 후소전은 뭐예요? 4 원보. 그렇잖아. 거기에 바로 뭐예요? 중간에 서로 구분하는 전환점이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렇게 돼 있대요. 그게 딱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틀 안에 뭐가 들어있다?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모임을 할 때 자 선물 고른다. 그럼 뭘 보고 고릅니까? 포장지 보고 고를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들으면 모르니까.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럼 포장 일단은 여러분 만약에 선물 고르면 생각을 해 봐. 어떤 걸 고르겠어요? 자 여러분 상황에 봐서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뭐하나 포장지 큰 걸 고르겠어요? 적은 걸 고르겠어요? 중간 걸 고르겠냐 이 말이야. 그죠? 그럼 만약에 생각을 해 봐. 우리가 구성원들이 경제력이 어느 정도 상황을 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데 진짜 크다 이러면은 바로 뭐하나 진짜 뭐 거기에 뭐 냉장고가 들어 있겠어요? 뭐 TV가 들어 있겠어요? 경제력이 정해져 있는데 진짜 크다 이러면은 뭐 큰 인형 하나 들어 있겠죠. 뭐 곰돌이 이따만한 거 들든지 그렇지. 그것도 꽤 비싸지만은. 그렇잖아요. 또 너무 작아도 잘 안 고릅니다. 그지? 이게 그 뭐 건반지를 넣겠어요? 뭘 넣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그 포장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내용물을 예측한다는 겁니다. 비담화관습입니다. 담화관습. 그걸 잘 기억해. 자 여러분 생각을 해 봐.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사람 평가할 때도 한번 봐. 내가 여러분 여기 강의를 하는데 내가 머리 빡빡 깎았어. 여기 막 문신이 있어. 막 이걸 넣어 가지고 "자 국어 강의합시다. 문학 척배요." 이러면 여러분 요 강의 듣고 있겠어요? 1교시 마치고 나면 집에 가 버리겠죠. 씨 웬 조폭 같은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순하디 순한 나 이완인데 이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뭐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야? 형식. 우리는 보면 뭐야 깍두기 머리에 문신이 있으면 뭐라고 판단합니까? 조폭이네. 만약에 강호동이가 TV에 안 나오고 길거리에 깍두기 머리에 그 문신만 몇 개 있으면 그 사람을 코미디나 방송이나 보겠어요? 조폭으로 볼까요? 왜? 담화관습이 그러니까. 내용을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 뚱뚱한 사람이 다 조폭이라 하지 않지. 근데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으니까. 문신 그게 표현 방법입니다. 표현 방법이에요. 표현 방법. 그러면 여기서 뭐야 세 번째 뭐야 두 번째 표현입니다. 그러면 문학은 뭐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 1번 이거. 이게 바로 뭐다? 넓은 의미의 형식입니다. 이게 담화관습이에요. 이게 담화관습에 뭐가 정해져 있어? 내용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내용이. 그러면 내용은 속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문학은 알 수 있어요. 내용을 속에 있는 건데도. 자 여러분 생각을 해 봐. 포장지에 포장을 내는데 내용물은 몰라요. 그런데 포장지에 뭐하나 렛더리에 뭐라고 붙여 있어요. TV, 냉장고 붙어 있으면 뭐하나 내용물을 알아 몰라? TV 중에 큰 놈이네. 이거 차이지 그지? 그러면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뭐야 문학은? 내용을 알게 이름을 붙이는 거. TV, 냉장고 뭐야? 제목입니다. 제목. 문학 시험에 제목 다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붙어 있어. 그러면 제목이 뭘 가리킨다? 내용. 제목은 주제를 가리킨단 말이야. 근데 제목 보고 주제 예측 못 해? 냉장고로 적어 놨는데 이게 뭐 TV네 이러면 뭐야? 그 새끼 뭐야? 미쳤나 또래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여러분 제목을 줬는데도 주제가 뭔지 몰라.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문학 공부할 때 당연하다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 봐. 냉장고 붙어 있는데 이게 TV네 이러면 여러분 정상인을 보겠어요? 근데 여러분 문학 작품 제목을 줬는데 뭐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 한다?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야? 그거하고 이번에 똑같으면 보리타작 해놓고 제목을 적어줘 있는데 안분지족 있다고 소리한다 이 말이야. 보리타작이 무슨 안분지족이야. 여러분 안분지족이 나오려면 누가 돼야 돼? 누가 안분지족 하는 겁니까? 양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한테 검소하다 그러지 가난한 사람한테 검소하다 소리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은 쓸 돈이 그것밖에 없는데
검소한 거는 쓸 수 있는데 아끼는 사람이 검소한 겁니다. 근데 우리 서민들한테 검소 생활이 검소하다. 지 월급 받으니까 다 쓴 건데 그걸 검소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말을. "나는 검소한 서민이다." 웃기고 앉는데 지 엔겔 조수가 90도 넘는데 무슨 검소야. 다 탁탁 털어 썼는데. 그건 검소하다 쓰는 게 아니죠. 그죠? 지 생활비 다 쓴 건데 월급 다 쓴 건데 그런 걸 쓰면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 지통이나 아니니 뭐 그 뭐 "나는 안 본 지 저걸 썼는데." 그랬지. 제목 속에 주제가 들은 냉장고 보고 뭐 하는 거 TV라고 말하면 "미친놈." 이러지만 그거 보고 그렇게 말하면은 뭐하나 그게 맞아 왜 안 맞아 서로 따지고 앉았다. 그럼 미친놈 서로 뭐야 바보들 많아. 경연대 하는 것 같다 뭐 선생님 보기에는.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그지? 냉장고로 붙어있는데 왜 TV라고 하느냐 이 말이야. 근데 그 제목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문학은 제목을 보고 뭘 예측해야 돼? 주제입니다. 주제, 주제, 주제. 근데 그 제목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문학은 뭐나 제목 내용과 형식이 뭐다?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뭐 유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이게 인제 문학은 무슨 공부를 해야 돼? 문법하고 국어론은 다르게 무슨 공부를 해야 돼? 추론적 읽기를 해야 된다. 아까 여러분 보세요. 국어론은 무슨 듣기를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공감적 듣기를 해야 돼. 문학은 무슨 뭐야 읽기를 해야 돼? 추론적 읽기를 해야 돼. 추론적 읽기는 표면적인 거야, 이면적인 거야? 그래. 왜 이면적이야? 문학의 표현이 뭐로 돼 있으니까. 문학이 아까 표현의 특징이 다마관성이 뭐야? 문학이 되려면 무조건 표현이 뭐야? 비유와 상징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야 못 떠올리잖아요.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여러분 문학을 초등학부터 했는데 또 여러분 뭐야 국어 전공인데도 그걸 놓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왜? 기본을 안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뭐 하나 전공자다. 개뿔이나 전공자. 이런 뭐 전공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가장 기본 문학은 복합 구조문학은 가장 기본인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문학 전공자입니까? 국어 전공자입니까? 기초를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기초를. 기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까지 문학하고 또 전공을 한 사람인데도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각성해야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공부 인제 그러면 무조건 뭐 부끄러워하고 뭐야 뭐 그 한탄하고 있을 게 아니잖아. 바꿔야지. 그지? 그럼 새롭게 공부해야지. 그런데도 뭐하나 그렇게 안 바꾸고 개기고 앉아 갖고 합격하려고 그래요. 또 웃자다가 합격은 되겠지. 그래 놓고 선생을 또 해요. 그러면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 돌머리한테 그지? 엉뚱한 새끼한테 문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 새끼 또 합격했으니까 유세 떨 거 아니야. "나 임용고시 된 사람이 이 새끼 너 돌대가리." 이런단 말이야. 지가 돌대가리인지 모르고. 그런 선생님 많아요 학교 현장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다운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야 떳떳합니다. 떳떳해요. 실력파. 그치? 같은 값이면 실력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그치? 그렇죠. 그걸 인제 기억을 하면 요걸 인제 그래서 내용, 형식, 표현만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지? 요거 보고 고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요렇게 정리를 해 오자면 요걸 가지고 인제 같이 공부하면서 정리하면서 또 스터디할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인강석은 미안합니다만 스터디를 못 해요. 그러니까 스터디하고 싶으면 직강으로 와. 그랬잖아. 그다음에 또 한 번이나 경험하고 싶으면은 인강 듣다가 한 번씩 와요. 선생님 다 허용해 주잖아요. 박절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와서 체험해 보면은 또 각성도 되고 그래요. 그렇잖아. 뭐 맨날 말하는 거야. 뭐 세계 테마 여행 TV만 테마하지 말고 직접 여행 가 봐요. 맛집도 찾아가서 먹어 보고 그렇잖아. 그래야 인제 자기가 체험하고 실감이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인제 우리가 봅시다. 오늘은 인제 우리가 문화 자 키워드를 한번 인제 우리 OT 강의니까 한번 봅시다. 자 항상 선생님 강의하지만은 뭐하나 누구한테 배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정보화 사회 속에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운명이 결정됩니다. 운명이 결정된다. 뭐 학원 강사는 다 자기 선택하라 그래요. 그렇잖아. 뭐 그 장사니까. 우리 집이 최고 맛집이다.
원조다. 뭐 원조 수두로 간다 이거지. 그게 차용해서 쓴 사람 많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변하지 않는 진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런 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아까처럼 100% 많은 거야. 만족은 아니지만은 실패작은 없다 이 말이야. 돈 주고 아깝다 소리는 안 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기본 이상은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아까도 있지만은 국가라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합니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일단은 뭐 실력파를 선택해야 된다. 선생님 공부 좀 잘했어요. 어? 그렇잖아. 여기 인제 있죠. 이런 학력, 경력 보면은 그래도 뭐 그렇잖아요. 뭐 남보다 그렇죠. 그래서 인제 쪼끔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쪼금 뭐 시건방지고 그렇지. 좀 그런 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똑똑한 건 뭐 사실인데 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이렇게 다 경력이 있다고 해서 이런 데 가서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입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이 그렇죠. 몇 명 없잖아요. 형태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쌤이 인제 제일 강조하는 거 여러분한테 하는 건 이런 출제 위원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교과서 집필을 하고. 그러니까 임용에 잘 최적화돼 있다. 이런 경력과 학력을 가진 사람 지금 여기 우리 국어 선생님 없어요. 그지? 여러분 다 한번 따져 보세요. 뭐 학력도 공개하는 사람도 많고 뭐 그지? 많이 있습니다. 뭐 누구누구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거는 뭐 서로 간에 또 하나의 프라이버시니까. 그럼 학생이 선택이네. 또 뭐 학력이 꼭 낮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인제 어느 정도 내공의 지식의 차이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을 자기가 가르쳐야 되지 뭐 학생이 뭐 여러분 모의고 치면 학생이 낸 걸 학생이 푼다. 웃기잖아요. 그게 또 좋다고 또 화를 내고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항상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 확신입니다. 매 시간마다 '나는 뭐하나 자신 있다. 원래 합격한다.' 그렇죠. 여러분 뭐 옛날부터 그 이때 근자감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남 하면 남 무조건 남 여기 외에 다른 사람만 하면 "나 오늘 합격할 거다." "야 나 지금 시험 치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 하루 자꾸 친구한테. 그러면 다른 애들이 자꾸 주눅이 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실력을 올려서도 이기기 좀 여러분 스포츠 게임할 때 많아. 내가 잘해서도 이길 수 있지만 남이 못해 주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응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 그지? 남 막 못하게끔 막 응원을 그럼 뭐야 태클도 하고 그지? 모를 때를 막 지차기도 하고 그 운동선수 반칙 많이 하죠. 그리고 아주 공격수 뭐야 반칙해가 그지? 못되게 뛰게 하고 그 대표적으로 잘하는 게 옛날에 뭐 우리 88 올림픽 때 김남일 선수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제 막 데려가가 막 패 뿌리고 그지 막 하고 막 그래 가지고 뭐 이거 뭐 겁이 나서 못 오는 겁니다. 그것도 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법화된 규칙 안에서 반칙을 서는 겁니다. 그것도 전략이잖아. 그지? 전략. 그게 바로 여러분 뭐하나 남한테는 가서 "와 공부 잘했는데 지금 시험 치면" 그치 합격. 그러면 수험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걱정이 늘어납니다. 공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지? 또 실력도 안 쌓이는 것 같고 남은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이 염장 지르면 이게 더 주눅이 집에 가면 그만 막 하루 종일 근심 걱정을 쌓여요. 어떻든 간에 그마 하루 시간 빼앗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마보다 하루 높아졌잖아요. 좀 야비한 짓이지 마라. 일단 합격해야지. 그렇다고 내가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지 멘탈이 약해가 흔들리는 거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다니면서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방법. "야 이래 하면 안 돼." 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효과지. 내가 해 보니 이게" 그러면 여러분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면 인제 친한 친구랑 같이 합격해서 가고 싶은 사람은 와서 그런 걸 해 하고 그럼 생판 모르는 사람은 괜히 가르쳐 주면 여러분 떨어집니다. 특히 2차 때는. 그게 순간의 선택이 그냥 왜 여러분 2 차는 말빨 센 놈이 이기거든요. 여러분이 외모가 남보다 뛰어나지 않거나 목소리가 나쁘거나 그치 말빨이 약하면 2 차는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가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뭡니까? 목소리. 타고난 목소리 좋으면 걔 창법 좀 틀려도 조금만 비워보면 금방 잘해요. 목소리가 예뻐보면 그냥 끝나 버립니다. 그지? 모든 2 차는 마찬가지 비주얼, 목소리 이러면 끝나 버립니다. 실력 그거는 뭐 도토리 키재기예요. 일단은 그 선생님 좋은데 뭐 보기가 좋은데 그러면 뽑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2 차는 함부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그래서 2 차는 스타디는 뭐다? 절대로 같은 지역에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지역으로 해야 돼?
지역이 다 다른 사람. 서울, 경기, 전전, 지방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경영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협력자죠. 왜? 그 지역은 다른 지역이 되면은 뭐야?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움을 같이 나중에 합격되고 나서도 서로 공유하고 지금 도움을 같은 지역에 있으면 일만 되면 나 떨어지는 겁니다, 확률이. 왜? 3분의 2 떨어지니까.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돼요. 그걸 모르고 뭐 같이 우리 시너지 효과 지랄하고 완전 내버렸잖아요. 그거는 뭐야? 그런 전략이 없는 겁니다, 전략이. 전략이. 그런 걸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실력도 중요하지만 뭐하나 이 전략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이걸 인제 그걸 인제 여러분한테 가르쳐 준다. 선생님이 인제 경험이 많고 이런 게 많으니까 뭐야 실력도 있지만은 그런 뭐야 전술 전략이 남보다는 어떻게 하면 붙고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 걸 잘 아니까. 어떤 사람이 붙더라 어떤 사람이 떨어지는 잘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래 했기 때문에 딱 보면 뭐야 반전반치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조카들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금방 알지? 그럼 여러분 신기가 있어서 걔 알아? 그 여러분이 많이 살아왔으니까 여러분도 뭐하나 어릴 때 그런 거짓말을 몇 번 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 저 새끼가 내 거짓말할 때하고 똑같네.' 그치? 저게 꼼수가 있거나 뭐가 금방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 애들은. 여러분이 어떤 뭐 어떤 달인이 돼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이 쌓이고 그 경지가 있고 그 체험을 해본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진위가.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하나 병원에 가면은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뭐로 돼요? 음식점에 간판에 딱 가격 적고 메뉴판 적듯이 병원에 가도 뭐가 입구에 뭐가 그 사람의 프로필을 다 붙이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프로필 딱 학력 그다음에 뭐하나 전문의, 과정 뭐 딱 붙어 있어요. 전문의 아니면 가지 마세요. 알겠죠? 그 말은 뭐하나 인턴만 하고 전문의 과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학교에서 뭐야 교양 강의만 듣고 전공을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가 요즘은 의과 의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실력 없는 의사도 많아요. 그죠? 뭐 진학이나 꽤나 대학이 많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하는 거야 딱 그거 보고 뭐야 속된 말로 그렇잖아. 그 학력이 나쁘면 안 갑니다. 딱 앞 들어가서 딱 보고 또 앞에 딱 붙어 있어요. 그거 안 붙은 데는 가면 안 됩니다. 그 속이는 거지. 그러면 더 뭐 외국에서 받거나 그랬지 뭐 인제 박나래처럼 뭐 주사 이모처럼 그렇지. 이런 거는 이런 거예요. 그다음 전문의 안 붙어 있으면은 뭐야 전문의 그거 안 붙어 있으면 가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거 딱 붙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하나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들은 지식만 젊은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임상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사람 몸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장기도 또 여기 뭐 냉장이 옆 붙어 있지만 이게 위치 다 달라요, 위치가. 그러니까 임상 경험이 많아야 금방 잘합니다. 그거는 바로 환자를 많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많이 접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고치듯이 그 사람 의사라서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임상 경험이 많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선택 기준이 딱 있어요. 요즘은 잘 선택해야 돼. 그래 거기 가서 뭐하나 자기가 잘못 선택하면 저 의사 돌파 왜 그 가냐 이 말이야. 그건 자기 책임이잖아. 그지? 본에 붙었는데 왜 갔냐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거 똑같습니다. 그거 잘한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보면 되지 왜 소문 듣고 가냐 이 말이야. 지금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가끔 선생님이 그래도 여러분이 보면 "임명 누구 할까, 누구 할까?" 앉아서 다 해 손가락 가지고. 아니 노량진에 여 와서 뭐 하는 거야. 강의 한번 들어보고 상담해 보면 되잖아. 상담하고 강의 듣는데 누가 뭐라 하느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발로 찾아야 진짜 자기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능처럼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제 엉뚱한 소문 엉뚱한 날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야 처음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첫 스타트가 요즘은 뭐냐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잘못 얹어 버리면 뭐 끝까지 가야 됩니다. 퇴로가 없어요, 퇴로가. 그러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첫 방향 설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향. 그래서 인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죠. 자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 바로 뭐다. 문학은 어떻게 간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하는 강의가 요겁니다. 그죠? 일요일 날 문학 지식 강의. 그다음에 바로 뭐야 토요일 날 하는 게 요게 인제 병행해서 같이 갑니다, 요약 정리해서. 그다음에 인제 요것도 같이 요렇게 갑니다, 작품 분석에. 그래서 실제로 모든 작품 분석인 게 여러분한테 제공돼 있죠. 인강으로 뭐예요? 소위 말해서 뭐다. 4개 장르의 뭐야 모든 작품을 강의한 그거는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찍어 놓은 걸 올린 겁니다.
지금 다 할 수 없으니까. 수능 강의도 아니고 그렇잖아. 임용 강의는 뭐 하루 이틀밖에 안 하니까 그 많은 수백 편의 작품을 지금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미리 그러면 거기는 뭐 다 미리 올려 놨으니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선택해서 한 번씩 들으면 됩니다. 다 올려 놨어요 여기가. 그다음에 인제 여기는 바로 지금은 바로 뭐 한다 그랬어요? 목차와 흐름만 봅니다. 문제 눈으로 보는 거죠. 요걸 분석하는 강의는 언제 한다? 7-8월 달에. 알겠죠? 7-8. 그러면 지금 요 내용을 뭐 한다? 요 작품 분석의 키워드와 지식과 기출을 뭐 하는 거예요? 확인 문제를 통해서 가는 게 테마 문풀. 그렇잖아? 그다음에 여기 얻고 문제만 가는 게 이제 모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인제 이 모고 때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보통은 여러분 종합 모고만 하는데 이 문학은 선생님은 뭐하나 문학이 배점이 제일 높고 제일 어렵기 때문에 심화 문학 모고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제 임용할 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임용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테마 문풀과 모고만 다른 거 문제하지 말고 그것만 달달 외워라. 근데 그걸 뭐 하나 안 외워요. 자 여러분 심화 모고 12 문항입니다. 12 문항. 12 문항을 주면은 내가 하면 세 문항씩이지 그지? 그러면 그게 8 회야. 그럼 여러분 고전식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8회 하면은 뭐를 세 문항씩 하면 뭐 몇 문제입니까? 24 문항이잖아요. 그지? 그다음 종합 문제에서 뭐 하나 또 고전 문학이 두 문제씩 나오잖아요. 8 회니까 몇 문제야? 16 문항이잖아요. 그지? 그럼 몇 문항입니까? 40 문항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부터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뭐다? 11월 달까지 시험 치기까지 40 문항을 하는 겁니다. 40개 작품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40개 작품만 달달 외우면은 원래 출제될 예측을 내가 별도로 여러분이 안 해도 충분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별도로 하지 말고 선생님 주는 것만 달달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출제될 것만 뽑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중도가 높은 겁니다. 고것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뭐 1회 때 풀었던 거 8회 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 그거 나왔잖아. 문제 나왔는데. 그럼 걔는 뭐 안 한 거는 똑같잖아요. 모르는 건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허블나게 뭐야 피토하면서 가르쳐도 기억 안 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 반복을 안 해서 그래요. 반복을. 자기 것으로 안 그러면 감각 기억으로 끝나서 그래요. 들을 때야 다 알죠.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가서요. 그래서 제발 그것만 계속 풀고 외워라, 외워라 이래도 안 한대. 떨어지고 나서 그럴걸요. 그럴걸 이러면 1 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차 이러면 여러분 아차 소리 하지 실수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차 실수 이러면 1 년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에 1 년을 때워야 돼요.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교하게 그렇지 꼼꼼하게 준비할 때 여러분 말년에 돼 가서 내가 젊었을 때 좀 모을 돈 좀 모을 걸 지금 거지처럼 사는데 힘드는데 그럼 뭐 하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차라리 뭐나 늙어서라도 어땠습니까? 일용직에 일발로 가서 그러면 건강도 이고 용돈도 타서 되잖아. 그거 짓고서 앉아서 그때 할 거 이러면 뭐하나 계속 고독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아까 저 행동으로 가면은 선생님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없을수록 많아. 지나가라 바깥으로. 집에서 쓰러지면은 뭐야 누가 죽은지 모릅니다. 근데 지나가서 길바닥에 쓰러지면은 구해 가지고 치료해 주고 먹여 줘요. 병원에 데려다 주든지. 맞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은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많아 책 보고 행동하면은 삽니다. 모른다고 걱정하지 말고 책을 보면서 행동하라. 요 공부는 책을 보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바깥으로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으면 나가서 길에 쓰러져라 죽으라 이 말이에요. 쓰러지면 삽니다. 길에서 쓰러지면 살아요. 사람 많은 데 나가면 살아요. 시골에 어디 산골속에 나가서 뭐야 걸어가면 죽고 뿌리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 계속 나가라 이 말이에요. 없을수록 힘들수록 모를수록.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모를수록 어디 가라? 집에서 혼자 인강을 하지 말고 직강으로 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안 옵니다. 모를수록 안 와요. 혼자 내가 실력 쌓아가 오지 어느 천년에. 그렇잖아요. 혼자 쌓은 건 어느 천년에 쌓을지 몰라요. 자극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모를수록 많아. 아까 얘기했잖아. 현대 사회는 가난하고 없을수록 자꾸 바깥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도움의 손길을 많이 줘요. 그렇잖아요. 요 우리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복지가 안 됐을 때는 나가도 있으나 나가나 죽지만은 뭐 북한 같은 데는 복지가 안 돼서 나가도 죽고 집에서도 죽어요. 가난하니까 그지? 근데 우리는 나가면 무조건 살아요. 바깥에 나가면 무조건 살아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고독 사는 겁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사회 책임도 있지만 전부 누구 책임이에요? 개인 책임이에요, 개인 책임. 알겠죠? 왜 사회가 안 돼요? 집구석 처박혀 있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거기가. 그렇잖아요. 나올 힘은 있잖아요. 쥐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데. 그런데 안 나오고 계기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냐?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자꾸 탓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봅니다. 이게 인제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갑니다. 자 우리가 인제 아까 얘기했죠. 요걸 인제 선생님이 인제 다른 사람이 다른 강사들이 하죠. 이걸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키워드 강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인제 요걸 인제 계속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이게 동시에. 그다음에 인제 요것을 이제 우리는 뭐다. 맛만 보여주고 읽기만 하고 분석은 출발.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뭐다. 본강의 이렇게 해서 요쪽으로 인제 가는 요게 인제 다시 또 보세요. 테마 문풀 할 때 요걸 다시 또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7-8 월 달은 문제 풀어라는 과도기 행위시니까. 그러니까 앞에 키워드를 환기를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 놓고 인제 문제를 풀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뭐 선생님은 강의가 연쇄고리처럼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도 끊어지지 않게끔. 그러면은 인제 새로 들은 사람은 계속 자동적으로 뭐가 되나?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내가 계속 반복을 시켜 주니까.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환기가 돼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제 계속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면 충실히 잘 이행만 하면 돼요. 충실히. 알겠죠? 말은 내가 이러면 여러분은 뭐로 가야 돼? 행동화. 알겠죠? 행동화. 태도 변화 가지고 안 되면 행동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실천. 알겠죠? 한 편을 보더라도 계속 봐라 이 말입니다. 한 편을 보더라도. 그러면 지금은 뭐하나 한 편 보는 보다는 뭐 여러 편 읽는 게 좋습니다. 깊이 하는 건 언제 가도 돼? 7월 달에 해도 됩니다. 알겠죠? 7월 달에. 자 7월 달만 해도 생각을 해 보세요. 테마 문풀 가니까 8주 하니까 모든 과목도 하니까 거기 또 뭐하나 40-50편 하잖아요. 그지? 또 했던 것도 하지만은 또 또 반복합니다. 또 뭐하나 모의고사 볼 때 어 40편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반복되잖아요. 또 지금 분석할 때 또 중요한 거 분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을 해도 그걸 자꾸 뭐야 습관화시켜서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인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뭐 모의고사를 언제 간다 이렇게 이원화시켜 놨습니다 선생님이. 알겠죠 이렇게. 이런 게 인제 보통 보면은 뭐하나 여기 있는 게 다른 사람은 없어요. 키워드라든지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야.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제 여러분한테 인제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 보세요. 내용도 많이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패키지로 가져면은 2년 들어오니까 남보다 반값으로 하고 또 이 실력 있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데 가성비 짱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반값에 그치. 그다음 내용물도 푸짐하게 주고 그렇잖아. 주인도 친절하게 잘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가성비 짱이 나고 뭐 그거 쓰잘데없는 데 가서 허버적대고 앉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인제 공부를 쭉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걸 인제 보고 그다음에 인제 강의 내용은 우리 요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인제 안내 대신에 요 있으면 보면 인제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인제 진도 요 나와 있죠. 지식 구조화는 요 순서대로 인제 우리가 지금 오늘은 어느 강의다? 요거와 요겁니다. 그죠? 항상 교육론. 이 교육론은 오늘 하지만은 이게 계속 할 때마다 있습니다. 알겠죠? 교육 과정은. 그러니까 오늘은 상세하게 안 하지만 그 파트마다 인제 할 거니까.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2 주차 강의. 아까 활동지 줬죠? 미리 인제 활동지를 다 줄 겁니다. 2 장씩 줄 거예요, 문학은. 문학은. 그러니까 뭘 준다는 거야? 문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 지식 구조화를 정리할 그치? 지식 구조화하고 그다음에 뭐를 기출을 확인할 활동지를 주고 활동지를 주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장르에서 어때? 이 장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작품을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서 분석지를 줍니다. 그러면 이 지금 분석하는 이 작품들이 뭐 한다는 거야? 본래 출제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 장르 중에서 고대 가요 중에서는 뭐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정읍사를 알아들어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민요 중에서는 우리가 뭐가 왜 민요가 중요하냐? 작년에 한시 나왔죠. 그죠? 여러분 고전 시가 갈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갈래가 뭡니까? 고전 시가 갈래의 종착적이고 시작점이 어디야? 시조입니다. 알겠죠? 시조. 그러면 고대 가요부터 어디로까지 가는 과정의 장르가 고대 가요야. 시조입니다. 시조가 귀결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뭐가 된다? 한시든 19제 한가든 고려 소각이든 경기체 가든 전부 어디 가는 과정이야? 시조에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시조에서 다시 확산된 게 뭐야? 가사와 잡가입니다. 그러니까 시조가 고전 가요에 많은 고전 시가에 많아.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시조는 매년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올 수. 그러면 어느 시조가 많이 나오겠어요? 시조 중에 또 여러분 장르 아까 종류를 얼마나 하는지 봅시다. 백인짓이 있는지. 시조는 바로 뭐야? 형식상 뭐야?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평시조가 많이 나와요? 연시조가 나와요? 사시조가 많이 나와요? 사설시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연시조. 평시조는 뭐하나? 들었다 나왔다 드러났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시조는 여러분 뭐로 뭐 독립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연합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연합적으로 많이 나온다. 복합 문제, 상호 텍스트로. 그다음에 시조에서 제일 많은 고전 시가에서 또 작품 중에 어려운 게 가사입니다. 시조와 가사는 매년 나온다. 근데 우리가 2026학년 전원들 가사가 안 나왔죠. 아주 특이했습니다. 대신 뭐야? 한시가 나왔다. 한시는 아주 회거리가 터울이 긴 장르예요. 터울이. 그렇잖아. 한시가 나오는데 연달아 나올 확률이 적은 갈래입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 고려 소각이 나왔어요. 그지? 그다음에 뭐 하는 거야? 한시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시조 가사를 뭐 딱 뭐야 픽스해 놔 놓고 나머지 인제 갈래는 선택적입니다. 그러면 어느 갈래가 나올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측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측입니다. 어? 기본적인 예측. 그러면은 바로 뭐가 남은 거? 음? 그렇잖아. 그다음 뭐 고려 소가 빠지고 나면 고려가요 중에 경기체가. 그다음 뭐하나? 고려가요 나와서 소각 나왔으니까 향가. 맞죠? 그럼 고대가요는 확률도 또 떨어집니다. 고대가요. 그다음 민요. 민요 한참 됐죠. 왜 민요를 선생님이 예측하나? 자 여러분 뭐하나 사고 텍스트들 시집살이 노래 제목사랑이 나왔죠. 그러면 반기를 한번 깼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뭐하나? 작품이 나올 확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작품이 나올 거냐 이 말이에요. 물론 민요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뭐야? 뭐든지 나중에 성취 기준 하지만은 무조건 문학은 그 갈래의 대표작을 예를 들어서 수업하라. 성취 기준이 딱 있어요. 이 교육 과정이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돼? 그 갈래의 대표작이 뭔지를 외우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여러분 그 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는 것은 그 분야의 뭐를 대표 주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나 여러분 영화 좋아해. 그럼 원래 최고 영화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영화 좋아하는 거잖아요. 나는 운동선수 축구 좋아해. 그러면 축구선수 대표적인 선수 누군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모르는데 축구 좋아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나 문학 공부를 하는데 문학 갈래를 누군지 몰라. 종목이 누군지 몰라. 그거 보고 문학을 잘해요? 그러면 대표작도 몰라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뭐부터 알아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종류입니다. 종류. 종류. 그게 갈래입니다. 갈래. 그게 다마 관습. 장르 구성주의잖아요. 지금 교육 과정이 뭐야? 사회 구성주의 중에 어디입니까? 장르 구성주의예요. 우리 모든 2000기 개정 과정은
장르 구성주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장르. 그러면 뭘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장르 아니에요. 장르가 갈래야 갈래. 갈래. 그게 교과 이름입니다. 교과 이름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크게 나누면 운문갈래, 산문갈래 그게 시험 잘 안 나와요. 너무 크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인제 뭐하나 성격별로 고전시가 고전 뭐하나 산문, 현대시 그지? 현대산문 시고 그러면 우리 갈래 하면 대표적인 게 5개 갈래지. 서정갈래, 서사갈래, 것갈래, 교술갈래. 그럼 어휘 아담이 교술갈래인 거 알면은 뭐하나 교훈 주고 뭐하나 통쾌라는 답이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어휘하다 하면 수필이잖아요, 수필. 교술 장르잖아요. 교술 장르는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주제가. 그럼 성경 우정구조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체험이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그 체험을 왜 끌어왔을까 이 말이야. 얘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그 수필은 깨달음을 주는 거니 교훈을 주는 거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깨달았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뭐하나 우리 입장에서 뭐야 통쾌하지. 저 구두쇠 수전너 같은 새끼가 그렇잖아. 아주 뭐 교훈을 주잖아요, 깨달음. 장르만 알면 늘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놓쳐서 답을 못 푸는 겁니다. 그게 지엽주의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 된장인지 똥인지 모르고 뭐 색깔만 보고 본다 이 말이야. 비슷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좀 본질을 장르 구성. 그 이름을 왜 놓지? 그래 교육 과정을 왜 놓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장르는 뭘 알아라? 다마관습. 다마관습이 뭐야? 틀입니다. 틀. 구조, 구조. 그래서 사람도 요즘 뭐하나 비주얼 시대니까 뭘 만들려고 노력해. 허블나게 여학생들 여자든 남자간에. 뭐 몸매잖아요, 몸매. 이게 장르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뭘 보고 속이 좋아, 친절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성격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비주얼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야 성형하고 지랄 떨고 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하나 원판 불변의 원칙이지만 지금은 뭐하나 돈만 있으면 다 해요. 원판 확 바꿉니다. 그렇지? 음. 그러니까 요즘 현대 사회는 시대가 달라졌단 말이야. 그래서 뭐하나 어 요즘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미남들 선택하고 결혼할 필요 없어요. 왜? 자식 새끼 바꿔 뽑아 내니까. 병원 가서 데려다 주면 바꿔 보니까. 옛날에는 뭐하나 2 세를 위해서 그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멍청하고 똑똑하지 않고 합리주의 못한 사람만 결혼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얼굴 보고 뭐 몸매 바꾸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 선택하는 것도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요즘 비주얼 시대니까 겉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겉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다마관습이에요. 그걸 보는 겁니다. 이게 인제 뭐 이걸 보고 요렇게 선택해 놨자니까. 민요 나올 수 있으면 민요 중에 그러면 대표작은 뭐야? 시집살 노래입니다. 그게 대표적이야. 그러면 그건 너무 대표적이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심화대가 알아줄 것은 뭘 기억하느냐? 배틀 노래입니다. 민요는 몇 편 안 돼요. 아마 여러분 공부한 사람 1년 공부했으면 아까처럼 이름 알아야 되지. 민요의 이름 얼마나 외운지 한번 들어보세요. 뭐든지 작품할 때는 중요도 순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분류가 있어야 돼요. 민요는 분류가 뭐야? 부요 아니면 남요입니다. 여자들 노래, 남자들 노래. 그럼 누구 노래가 많겠어요? 부요가 많아. 여자들 노래가 많이 많으니까. 남자 노래는 뭐 밖에 없어? 논매기 노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부요예요. 여자 노래예요. 그럼 시집살 노래가 대표이고 그다음에 뭐 하나? 배틀 노래, 잡노래.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응? 풍서, 의식욕 같은 게 많은 거야. 망가입니다. 앳소리, 상여노래 그게 그 이름은 다 같이 알아야 돼. 상여노래, 망가, 앳소리 이 이름을 알아야 돼요. 뭐로 낼지 모르니까. 그런 걸 공부를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름을 몰라요. 작품 문학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를 주제가 어디에 적혀 있다? 제목에. 제목 딱 보고 뭘 알아야 돼? 주제. 주제는 또 뭐 하나? 장르 이러면 주제 자 민요 이러면 주제가 뭐야? 일반적인 주제. 애환이죠. 민요는 한국의 주 누구야? 평민들이니까.
평민들은 한이지. 애완, 생활의 고달픔 그게 주제입니다. 그러면 장르를 알면 주제가 나와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애완. 그렇게 인제 공부를 하는 그러면 그게 담화 관습이에요. 담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다가 인제 그 수식구만 붙인다. 무슨 한, 무슨 애완. 그거만 붙이면 돼요, 작품마다. 그 대신 작품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문학은 작품 제목 모르면 끝입니다. 알겠죠? 장르. 그러니까 장르별로 분류별로 "향가 작품이 뭐야?" 이러면은 뭐야 그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한가 전부 몇 수요? 음? 지금 우리 한가 전하는 게 한 몇 수요? 아마 여러분 뭐 중학교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14 수입니다. 그다음 균여전에 나온 거 11 수. 전 총 25 수예요. 그럼 균여전에 나온 거는 불가노래고 이거는 뭐 14 수예요. 그럼 14 수를 다 엎으면 어떻게 엎어야 돼? 아까 이야기했잖아. 어떻게 엎어? 다마관습이 뭐라? 다마관습 뭘 보라 그랬어요? 형식. 사구체 뭐 사구체 몇 개 작품 몇 개? 4 개. 팔구체 몇 개? 사구체 반복이니까 뭐야 2 수. 나머지 뭐야 19체.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럼 제목 쫙 외우고. 그걸 인제 못 외우면은 내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뭘 지가 뭐 붙어. 그렇잖아요. 그거부터 외우란 말이야. 작품 하기 전에. 근데 작품 이름도 모르면서 작품 분석부터 먼저 한대. 미친 소리 아니야. 그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알겠죠? 전문가는 가장 기본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 줬으니 그걸 분석해 온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어디가 인제 이렇게 인제 이루어진다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인제 작품 분석이 이렇게 쭉 돼 있으면 소설 이렇게 연차적으로 우리가 해 나갈 겁니다. 이게 인제 읽어 보면은 연도별로 자 현대문학은 전부 다 뭐로 돼 있다?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현대문학은 10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문학이 어렵습니다. 고전 문학은 전부 왕조별로 되어 있으니까 쉬워요. 거의 500 년, 700년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특강 제공된 게 뭐다 이렇게. 모든 작품을 분석한 강의다. 여기 다 보세요. 우리 모든 작품 다 분석돼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 있는 걸 뭐하나 필요한 걸 뭐 하면 된다? 발췌독해서 강의를 들어보면 됩니다. 알겠죠? 좀 알고 싶은 거 이런 거. 그럼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뭐부터 읽어 가라. 이 작품 이름부터 다마가슨부터 읽고 들어가라 이 말. 알겠죠? 뭘 알고 들어가라. 내비게이션을 미리 좀 보고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맛집 뭐야 리뷰라도 좀 보고 가라 이 말이야. 가서 뭐야 맛없니 다시네 뭐야 비싸니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요즘은 정보가 잘 대시돼 있잖아요. 왜 그것도 검색 안 해 놓고 왜 비싸냐. 비싼 거 알았잖아 이 말이야 거기에 가격이 적혀 있는데. 근데 왜 거기서 불만하고 앉았냐. 웃기잖아요. 그지? 이미 공시가 돼 있는데 입구도 딱 들어올 때 공지가 돼 있고 맛 리뷰에 맛있는지 앞에 뭐가 맛있는지 다 적혀 있는데 지 책임이지 왜 주인한테 따지냐 이 말이야. 거기 다 그렇게 안내가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손님이 많아. 막 따진다 이 말이야. 다 공지를 했는데도. 가르쳐 줘야지. 어떻게 그 처먹을 놈들한테 알 일이 다 하겠습니까? 다 적어 놔서 막 보고 해야지. 선택권은 그 사람한테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도 많아. 자발적으로 하라 이 말이야. 자꾸 의존적으로 하지 말고 기본을 외우세요. 알겠죠? 전문가는 무조건 암기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공부는 암기입니다. 암기 안 되면 끝이에요. 알겠어요? 암기는 뭐다? 결함의 극치입니다. 암기를 못한다 이는 게을러서 그래요. 반복을 안 해서 그래요. 한 번 읽고 나서 암기한다. 지가 뭐 수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쥐 머리는 뭐하나? 여러분이나 나나 마나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재과에 멘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있어? 없잖아요.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그럼 뭐하나? 방법은 반복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지? 보통 사람은 반복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제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제공해 놨으니까 선택해서 보세요. 자 이렇게 인제 우리는 뭘 한다?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어디를 바로 이제 문학 있잖아. 이 내용을 인제 우리는 공부를 할 겁니다. 이는 문학교육과정 이 책을 인제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